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전필승 연구원이 저번에 은행 업종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죠. 실적 다 나오고 나서 네. 그 타픽을 JB금 인지주 했었는데 성과 좋았어요. 저는 은행주- 여전히 은행좀 되게 좋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쵸. 주가가 잘 반응을 해줬던 것 같고, 금리가 일단은 좀 그러니까. 올라갔던 영향들이 있었고, 또 실적도 괜찮고, 또 이제 뭐 시장 전반 여건도 좋았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배당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는데, 은행주 평균적으로 5% 정도 이상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은행주를 뭐 이 상태에서 뭐 올랐다고 막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보유자라면 그렇게 막 서둘러 줄일 필요는 없는 상황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이제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 좀 포트 조정을 했을 때 뭐 증권이나 보험은 어떤지들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는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저조했었고, 이제 지난번 이제 은행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나서 이제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증권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조금 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발표상에 드러난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고 계신 이제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제가 이제 그 분석하고 있는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합산해서 실적을 보면은 1.2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3분기 때는 이제 6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2배가 이익이 증가했고, 2분기 가장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분기와 비교해도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증권사는 올해 이제 역대 최대 이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그게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지표상으로 이제 3분기 이후, 그러니까 4분기 초 들어서 사실 거래대금도 그렇고 조금 이제 주춤했었거든요.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근데 최근 며칠은 보면은 다시 지표들이 사실 또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뭐 은행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고, 증권주 역시 지금 이제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죠. 그다음에 대규모 증시자금이 개인 중심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익, 그 아래쪽 이제 표를 보시면 돼요. 수탁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급증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손익 개선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용이익이라고 된 부분도 보면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채권 쪽에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채권 관련된 이익이 좀 줄어든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대폭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두 부분이 전체적인 실적 호조를 이끌고, 또 이제 우려가 컸지만 사실 이 IB 쪽과 관련해서도 이 ECM과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회사들의 성과가 조금 이제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호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분기랑 이제 전반적인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올해는 이제 4분기까지 봤을 때 4분기 지금 분위기 보면은 거래대금은 일단 3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앞서 보셨던 이제 수탁수수료 규모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도 이제 4분기 들어서도 좀 올라가는 지금 트렌드라서 채권 관련 이익은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최근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잖아요. 지수도 이제 그 활발하게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그 증권사들의 이익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ELS 관련된 운용이익인데, 지금 조기 상환이나 뭐 신규 발행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운용이익이 4분기에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백신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관련된 우려가 완화되면 증권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IB 비즈니스가 사실 이런 이제 대면과 관련된 그런 이제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의 실적이 많이 좀 올라올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불안해했죠. 그러니까 해외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네. 있고 뭐 IB 딜들에 대해서도 호텔, 뭐 그렇죠. 상업용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사실 조금 리스크가 많이 발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반대로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보면은 결국 이 좀 외부적인 환경이 우호적인 게 증권업종에도 탄력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 5개 증권사 합산 기준으로 이제 자기 자본이익률 ROE는 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을 기록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이제 합산 PBR이 0.6배 수준이어서 저는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증권업이 항상 아쉬운 게 이제 ROE가 괜찮은 레벨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네. 근데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이게 손보도 지속 그렇지만 가능한 ROE냐에 대해서 퀘스천을 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됐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규모 투자 자산들과 관련된 수익성, 그다음에 건전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은 좀 이제 검증받지 못하고 또 최근에 뭐 사모펀드 관련된 이슈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잡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증권업의 지속 가능한 ROE가 뭐 어느 정도일지 이거를 가늠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과제이긴 그게 한데 언젠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 네. 우리나라 증권사의 과거처럼 시황상처럼 그냥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게 아니게 된 지 꽤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퀘스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은 사실 이제 받지 못했고 투자은행 뭐 이제 금융 투자 회사로서의 사업 모델 변화가 나타난지는 아직 그 뭐 장기간의 트랙 레코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조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적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된 뭐 우려나 불확실성이 저는 뭐 추가로 더 커지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증권업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전히 뭐 시장이 지금 뭐 정고점 지수를 계속 돌파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PBR로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레벨 거의 회복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예요, 그러면? 네. 탑픽은 이제 기존대로 이제 한국금융지주 하고요. 이제 미래에셋대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은 뭐 3분기만 보면 타 증권사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는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은 사실 사상 최대 2분기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기타 이제 뭐 그 VC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자회사 수익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오히려 2분기 대비 3분기에 보시는 한국금융지주의 실적은 조금 둔화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항상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조금 잘하면 한쪽이 조금 슬로우한 게 일반적인 거였고 또 약간 차별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 뭐 제가 지난번 지도 말씀드렸던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 관련된 부분도 저는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금융지주의 투자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수익성 대비 현재 주가를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제가 분석하는 5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 정도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주들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오른쪽에 배당 수익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나쁘지 않은 배당으로 올해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에 비해서는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은 조금 낮긴 하지만 증권주 역시 배당 메리트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은행주 올라와서 지금 배당 수익률 많이 내려왔죠.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 한 6%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5% 정도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근데 그 6%의 가정은 이제 배당 성향이 작년 그대로 이제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그건 낮을 것 때인 같단 거고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증권 뭐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이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은 뭐 지금 현재 시장금리 수준이나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상당히 저는 이제 메리트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이상으로 증권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손보. 네 제가 또 분석하고 있는 그 보험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험사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다 3분기 마무리됐고요. 어제 이제 삼성화재를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은행하고 증권에 비해서는 어닝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결론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이제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그 아래쪽 이제 그 표를 봐주시면은
보험사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두 개 크게 보험 영업이익과 투자 영업이익으로 분리를 하면은 보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그 개선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3분기 때 좀 계절적인 영향도 일부 작용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그 보험의 핵심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손익단이 이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양호한 실적이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투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한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 금리가 좀 튀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채권을 처분하기가 좀 이제 불리한 환경이고 또 이제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까지 좀 처분이익을 많이 인식하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는 일회성 요인으로는 뭐 현대해상이 부동산 처분에서 이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하면은 특별한 이제 손보사들의 처분이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분기 대비 이익 규모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22% 정도 감소를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기순이익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또 보험 영업이익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양호하고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다라고 전체적인 총평은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개선을 이제 이끈 요인들을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보시는 이제 손해율 오른쪽 이제 그 테이블을 봐주시면 처음에 되는데 차도 안 몰고 이래서 그냥 좋아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네. 평가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자동차 사용량은 사실 3분기 들어서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손해율이 이렇게 이제 YOY로 계속 떨어지는 거는 보험료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2분기 때도 그랬고 3분기 때도 그랬고 큰 폭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쪽 손해율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 또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 그 신계약 보장성 장기보험 신계약 경쟁을 많이 좀 심하게 하면서 사업 비율도 좀 높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사업 비율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 손해율과 산업 비율을 합산한 합산 비율의 추이를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분기까지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이제 수익성이나 실적 측면에서의 흐름은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작년 대비 또 상반기 대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닝의 모멘텀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간으로 2020년 예상하는 이제 제가 분석하는 이제 4개 손해보험사를 합친 합산 순이익은 1.9조 원 정도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2019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30% 이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과 수익성 개선은 은행 증권뿐만 아니라 이 손보 업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랑 내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이 ROE 레벨이 저는 한 6.5에서 7%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0.5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그 이 왼쪽 그림에서 이 ROE와 PBR을 나눈 이 내재 할인율을 봐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 정도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은 앞서 이제 은행업종에도 적용이 되지만 보험사들도 금리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2차 마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이나 뭐 생명보험 주가에도 조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이제 보게 되더라도 역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보험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금리 환경이나 이런 것도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대비 주가의 할인 폭을 봐도 역사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보험업종 역시 저는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리고요. 제가 분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선호는 저는 이제 보험업종 최선호주로는 삼성화재하고 이제 DB손해보험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우려가 완화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강한데 보험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움직이면 보험사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좋은 환경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좋지 참. 네, 또 금리가 안 올라가면 갔다니. 좋은 환경이고, 근데 이제 코로나 우려가 완화돼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뭐 병원 이용이 좀 많아지고 아. 이렇게 되면은 손해율이 특히 이제 장기 위험 손해율이 사실 보험사들이 지금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쪽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이나 보험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최근에 이제 정책 변화도 좀 나타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이슈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코로나가 완화될 때 조금 이제 장기 위험 손해율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 위험 손해율 관리를 이제 가장 잘하고 수익성 이제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우위를 돋보이는 삼성화재가 저는 가장 무난하고 이제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수익성 경쟁 구도 하에서 조금 계속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삼성화재를 저는 이제 최선으로 추천을 드리고, DB손해보험 역시 뭐 이제 사업 비율이나 뭐 아니면 투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익권 손보사들 중에서는 경상적으로 가장 저는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집에서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다 은행에 거의 오리엔트 돼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네, 은행도 아직 그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0.33배 정도더라고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아침에도 보니까요. 지금 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뭐 논의했던 그 은행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못 네. 갔을까 하면서 네, 네. 예전에 이제 오늘 자료 안 나와서 네. 얘기한 건데 네, 네. 이제 근데 고민스러운 거죠. 포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전자야 뭐 어느 정도들 시장은 다 들고 가니까 뭐 그거야. 그런데 이제 원래 엣질 주가 하다가 대형주에서 딱 떠오르는 게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 그러니까 증권을 얘기하면 다들 그냥 어차피 은행주 사면 거기 들어 있으니까 뭐 이런 논리거든 지금. 저는 은행은 뭐 기존에 이제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서 굳이 반복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계속 이제 홀딩하면서 배당에 대한 시즌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그 되고.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네. 밖에 너무 막 그러니까 좀 장이 좋게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막 너무 막 주식을 들고 있는 걸 불안해하는 느낌이거든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지금 뭐 허리 위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그러니까 이럴 주가 때는 레벨이 그냥 은행이지 않나 은행 하는 같은 거 생각을 들고 하고 있으면 있고요. 그냥 보지 마세요. 뭐 은행주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다른 대안도 별로 없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저는 이제 증권주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지표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네. 이렇게 뭐 코로나 장기화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뭐 다시 이제 거래에 불이 붙고 있고, 또 글로벌리 지금 뭐 이렇게 지수가 또 회복을 하고, 또 그렇게 봤을 때는 전 증권주도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다시 온 게 아닌가. 예.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저는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최근째 며칠 동안 좀 올라서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뭐 백신과 이런 이제 외부적인 이슈들에 사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이비나 이런 투자자산 관련된 우려들이 뭐 더 악화되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증권주의 할인폭이 지금 근데 좀 이제 크다라고 그런 생각을 고민이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매크로 전략 팀이나 매크로 팀이나 전화 시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맞는데 1년 뒤는 확실히 이제 백신 때문에 네. 다 나아질 것 같은데 네, 당장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금리 같은 것도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말씀드린 네, 그런 오늘 이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가 막 드라마틱한 이 긍정적인 요소가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크게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해왔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내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왜 증권주를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을 던져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늘어났던 자본과 이제 어쨌든 개선됐던 체질들이 조금 불확실성에 지금 이제 부딪혀서 이제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저는 그 변화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금융주는 한번 이번에 우리가 지수의 높이를 결정할 주요 섹터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서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그치. 그 코로나에 그 코로나 직전 레벨을 거의 뭐 왔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뭐 부담이 좀 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금융주 하면 이제 은행주 중에서 선별해서 저번에 했던 방송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 있는 거 찾아가지고 늘리시고 그리고 그게 또, 저도 또 증권주도 오늘 전배순 용건 말한 것처럼 아까 좀 특히 IB에 익스포저 있는 곳들 네. 그런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반영해 왔잖아요. 뭐 언급은 안 드렸지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옵티머스 관련된 그치. 뉴스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국면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손실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금 매저가 가능한 상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뭐 이것도 약간 힌트를 얻으셨다면 이 역시도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 주식을 좀 늘려놓는 게 난 것이 좀 증권주가 좀 해당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